지금 주요국에서 어떻게 공공 소프트웨어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공 소프트웨어가 성공적으로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개혁이 되고 있는지를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이런 환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대내 환경 자체가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이나 미국 또한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모든 데에서 재정 압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빠른 기술의 변화 들로 인해서 기존의 방식처럼 롱텀으로 갈 수 있는 방식에 우리가 2년 전에 계획을 해서 그것들 예산을 받아서 그 다음에 구축하는 방식에 있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9년부터 들어왔던 얘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패러다임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IT가 기존의 이제 서포터에서 이제는 이제 디지털 전체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IT의 경쟁력이 굉장히 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이제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비용 절감이나 어떤 이런 기민한 변화 관리나 그다음에 제대로 그러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효과성 측면이나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웹 이전형부터 계속 나왔던 것이 뭐냐면 협력입니다. 민간 협력. 그러면 이 민간 협력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활용이나 부가가치 창출 그뿐만 아니라 재정 압박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과연 정부가 이렇게 했다가 계속 지속 가능하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들의 직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 의해서 많은 이제 솔루션들이 각 기업들, 각 국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정책이나 조달 방식 자체를 개혁하는 방식이나 그다음 플랫폼 정부로 간다던가 그다음 서비스 자체를 스마트하게 바꾸는 방향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환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트너가 2015년 1월 달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정부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 얼마 전까지 오픈 거버먼트란 얘기 많이 들으셨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스마트 거버먼트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거버먼트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마트폰, 스마트 기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스마트하다는 정부라는 거는 첫 번째 지속 가능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용 가능하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벽을 다 없애고 정말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스마트 정부에게 던져진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거는 사실 2009년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왔냐 공공 소프트웨어를 거버먼트 드리븐으로 해왔습니다. 거버먼트 드리븐으로 계속 해오다가 계속 성공을 해왔죠. 그러니까 지금 3회차 연속 UN 전자정부 1등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버먼트 드리븐을 잘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다 웬만한 건 다 구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표준이나 규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시장을 어떻게 관리할까에 포커스가 돼 있다는 거죠. 바로 최적화 단계에 돌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과거 한 7, 8년이 지금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마 각각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그 다음 넥스트 우리를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즉 우리는 티핑 포인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용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국민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국민 중심으로 how to 어떻게 할 것이냐를 아무도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틀에서만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프레임 자체를 기존 프레임을 떠나는 방법을 아는 게 바로 이노베이션인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러한 프레임을 기존 프레임, 거버먼트 드리븐에 있는 프레임 내에서 계속 고민해 왔다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나라만 고민이 아니라 영국, 미국을 대표적으로 하는 선진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민이 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의 프레임은 뭐냐? 이때까지는 어떤 룰이었냐면요. either or입니다. 무슨 얘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죠. 즉 우리가 코스트 세이빙, 비용을 많이 들이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either or죠. 근데 우리는 재정 압박을 받으니까 서비스는 나아질 수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퀘스천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때까지 거버먼트 드리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룰이었습니다. 이런 룰대로 가면 지금의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느냐?
그러면 새로운 프레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서비스 퀄리티는 당연히 혁신을 하면서 코스트 세이빙까지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직면해서 가장 활발하게 잘 이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또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IT 소프트웨어 투자의 비효율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퀘스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의 기민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빨리 디지털라이제이션 할 수 있나, 그리고 정부의 역량이나 정부 민간 협력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실제 영국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대표적으로 구매 플랫폼 자체를 구축하고 구매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대변혁을 스타트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공 서비스의 제공 방식 자체를 아예 원천부터 새로 시작하는 방식으로 내각부의 장관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주요 공공 소프트웨어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디지털라이제이션과 G클라우드로 대표하는 클라우드 정책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뭐 G클라우드 부분은 인재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량만큼 지불하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공부문과 공급업체 모두가 보다 빠르고 쉽고 저렴하고 투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방식을 어떤 규제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참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생태계를 새롭게 만듦으로써 중소기업의 진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클라우드 스토어로부터 시작했던 것들이 지금은 디지털 마켓 스토어로, 마켓플레이스로 확대 추진 중에 있고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는 지금 GDS라는 내각부 밑에 전자정보 혹은 공공정보화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대표께서 하신 말입니다. 우리가 디지털을 사는 방식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이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구현을 통해서 단일 공공기관 조달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냐면 공공부문이 디지털 물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신개념의 디지털 구매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는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했습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것을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로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할 때, 정부가 서비스가 필요할 때 좀 더 명확하고 단순하며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저를 위해서는 더 쉬운 구매 환경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들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공급자들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도입 이전의 공공 영역이 중소기업과 체결한 ICT 예약은 1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0% 이상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이제 형식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2015년 10월 21일 날 그 내각부 장관께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내각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공공서비스의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세 가지 아젠다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상용화, 두 번째는 실험화, 세 번째는 디지털화입니다. 첫 번째 상용화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인소싱이나 아웃소싱이냐 양자택일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는 아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장점을 다 가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두 가지의 모델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하나가 조인트 벤처, 두 번째가 더 퍼블릭 서비스 뮤추얼이라고 해서 공공 서비스를 분리 위탁하는 겁니다. 바로 스핀오프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우리가 항상 대형 규모의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에 돼 있죠. 근데 이게 기민하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팔러시 랩이라는 걸 통해서 작은 거부터 빨리 해보고 실패해보고 그리고 론칭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 또한 또 하나가 지속적으로 공공 소프트웨어에서 디지털화가 화두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조인트 벤처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보이고 있는 크라운 호스팅 서비스입니다. 최근에 중소기업인 아크 데이터 센터와 7년 기간의 조인트 벤처 설립을 동의했고요. 2015년 3월에 지분율은 정부가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홈페이지고요. 뭐 궁금하시면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절감이 기대가 되냐면 약 1,845억 원 정도의 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분리위탁 PSM 방식은 뭐냐면 영국 국무조정실이 공공서비스의 비용 절감을 최대로 낮추고 또한 서비스 혁신을 하기 위해서 발견한 건데요. 퍼블릭한 부분에서 스핀오프를 시킬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결과 현재 2009년 9개에서 2015년 100여 개 조직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가장 따끈따끈한 사례입니다. 이 에픽인데 이것은 장애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인데요. 이 지원 서비스가 이제 스핀오프 되면서 현재 첫 해 절감 목표가 달성됐고 2020년까지 매년 약 14억 원 절감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영국이랑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또한 재정 압박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클라우드 팔러시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소프트웨어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3년 10월에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가장 위기로 발생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의 대실패 사례, 지금까지도 실패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헬스케어 거부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됐냐면 우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뭔가 비효율적이야, 뭐가 문제야 라고 고민을 했지만 이 헬스케어 거부 이 부분의 실패 사례로 인해서 이 부분이 미국 정부 내에서 이슈로서 제대로 논의되는 과정이 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조달 개혁을 해야 되는데 조달 개혁 방식을 바로 법을 통해서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연방 IT 조달 개혁법이라는 것을 13년 3월에 발의한 것이 이제 탄력을 받아서 14년 12월에 의회에 통과가 됐고요. 이걸 통해서 후속으로 예산관리국이 이런 세부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유사한 활동으로 다른 활동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요한 개혁법의 피타라는 미국도 똑같습니다. 하나 96조 원에 해당되는 연방 IT 제품 서비스 구매 관리 비용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포커스 내용은 중앙 집중식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랑 영국이란 나라는 그럼 어떤 방식의 거버넌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추진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은 패러다임 전환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거버넌스 체계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 집중식 거버넌스로 회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각부 중심의 국가 정책과 공공 소프트웨어 정책이 얼라인이 잘 맺어져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CIO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프로젝트가 수행이 되고 있고요. CIO의 권한이나 책임을 강화해서 공공 소프트웨어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소프트웨어 전문기관의 설립 운영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영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변화된 정부와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11년에 새로운 정부와 거버넌스 체계를 발표합니다. 당연히 내각부 밑에 범정부 협의체를 가지게 되고요. 여기에 CIO 협의회를 대표하는 정부 CIO를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에는 내각부 산하에 GDS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통해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Efficiency and Reform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서비스를 좀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그 기관이고요. 이 기관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들이 탑다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주요한 역할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예산관리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예산을 지고 있는 데에서 공공소프트웨어 정책 또한 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OMB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CIO 협의회를 가지고 거시적으로 통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CIO 협의회를 가지다 보니까 이 CIO 협의회만으로는 제대로 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첫 연방 CEO 협의회를 대표하는 연방 CEO를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즉, 대통령이 지정하는 걸로 이제 올려버리죠. 그래서 연방 CEO 제도를 2002년부터 있었지만 오바마 정부에 들어와서 1대부터 지금 4대까지 지금 연방 CEO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는 조달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피타라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합니다. CIO의 권한 자체를 강화하고요. CIO 여러 명 두지 말고 한 명만 둬서 집중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하고요.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추진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16개 연방부처의 CIO를 그냥 단순히 그 기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롤 자체나 포지셔닝을 높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요하게 거버넌스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도 정부 CIO를 최근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는데요. 지금 저는 우리가 정부, 거버먼트 드리븐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좀 더 이렇게 오픈형으로 잘, 우리가 논의를 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점프업이 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